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희숙입니다. 올해로 75이 되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믿기 힘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지금도 제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이랍니다. 저는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냈어요. 그 이후로 혼자 살아왔죠. 자식들은 다들 바빠요. 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딸은 미국에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고작이에요. 처음엔 정말 외로웠어요. 매일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만 보는 날들이 계속됐죠. 그러다 문득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대로 집에만 있다간 우울증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봄에 결심했어요. 일을 해보자고요. 나이가 많아서 정식으로 취직하기는 어려웠지만 마트에서 시식 코너 일을 구할 수 있었어요. 처음 출근하던 날이 기억나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75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이렇게 소세지를 구워서 손님들에게 권하시면 돼요. 마트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배웠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첫날은 정말 정신없었어요. 소세지를 굽는 것부터 시작해서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것까지 모든 게 낯설었죠.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아주머니, 소세지 하나 주세요. 할머니, 이거 맛있네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시식 코너의 베테랑이 됐답니다. 소세지 굽는 솜씨도 일품이고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능숙해졌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소세지를 굽고 있었는데 정육점 코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바뀐 걸 알았어요. 어머, 새로운 분이 오셨나 보네. 저는 무심코 그쪽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그분을 봤죠. 키가 크고 피부가 구릿빛인 젊은 남자분이었어요. 정육점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고기를 손질하고 있더라고요. 외국 분인가 보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제 일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꾸만 그쪽으로 눈길이 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그분이 휴게실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마침 쉬는 시간이라 휴게실로 갔죠. 안녕하세요. 그분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한국말이 조금 서툴렀지만 예의 바른 목소리였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어요? 네, 오늘 첫 출근이에요. 저는 에렌이라고 해요. 터키에서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김희숙이에요. 시식 코너에서 일해요. 우리는 그렇게 첫 인사를 나눴어요. 에렌 씨는 28이라고 했어요. 한국에 온 지는 3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한국 사람들 참 친절해요. 여기서 일하게 돼서 기뻐요. 에렌 씨의 환한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래요? 에렌 씨도 열심히 하세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쳤어요. 휴게실에서, 복도에서, 퇴근길에서요. 처음엔 그저 직장 동료로 생각했어요. 나이 차이도 많고 저는 그냥 친절한 할머니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에렌 씨는 다른 젊은 사람들과 달랐어요. 저를 대할 때 정말 정성스럽고 예의 바르게 대했거든요. 할머니, 오늘 많이 힘드셨죠?
제가 물 좀 갖다 드릴게요. 할머니, 이거 무거우시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의 배려에 저는 자꾸만 감동받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잘 안 챙기는데 에렌 씨는 달랐어요. 어느 날 에렌 씨가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가족 있으세요? 아들, 딸 하나씩 있는데 다들 멀리 살아요. 그래서 혼자 지내요. 아, 외로우시겠어요. 에렌 씨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에렌 씨는요? 가족이 터키에 계세요. 내 부모님이랑 여동생이 있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이야기하며 가까워졌어요. 이부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출근길에 마트에 들어서면서 오늘은 에렌 씨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미쳤나. 75 먹은 할망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스스로를 나무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는데 에렌 씨도 벌써 와 있었어요.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에렌 씨도 일찍 왔네요. 오늘 정육 특별 행사가 있어서요. 준비할 게 많아요. 그렇구나. 힘내세요. 저는 시식 코너로 향했어요. 소세지를 준비하면서도 자꾸 에렌 씨 쪽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에렌 씨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무거운 고기 박스를 옮기는 모습,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 정육을 정성스럽게 손질하는 모습. 모든 게 멋져 보였어요. 아니야, 이건 그냥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 거야. 다른 감정이 아니라고. 저는 계속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휴게실에 갔더니 에렌 씨가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에렌 씨, 혼자 드세요? 네, 할머니. 같이 드실래요? 그럴까요? 저도 제 도시락을 꺼내 앉았어요. 에렌 씨의 도시락을 보니 빵과 치즈, 올리브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할머니는 맨날 김치랑 밥 드시네요. 맛있어 보여요. 에렌 씨 도시락도 특이하네요. 터키 음식이에요? 네, 고향 음식이 그리워서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에렌 씨가 자기 도시락을 제 쪽으로 밀었어요. 어머, 괜찮아요? 네, 할머니도 제게 김치 좀 주세요. 한국 김치 정말 맛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참 행복했어요. 할머니, 터키에서는 어른 공경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희 할머니 생각나요. 에렌 씨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아주 따뜻한 분이었어요. 저한테 요리도 가르쳐 주시고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많이 보고 싶어요. 에렌 씨의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에렌 씨 할머니께서 천국에서 에렌 씨가 잘하는 거 보고 계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이상한 감정이 흘렀어요. 저는 얼른 손을 뗐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에렌 씨 생각만 났거든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나이 들어서 철없이. 하지만 마음은 정직했어요. 저는 에렌 씨가 좋았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투, 성실한 모습, 모든 게 좋았어요. 며칠 후 마트 직원들끼리 회식이 있었어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빠지려고 했는데 에렌 씨가 말했어요. 할머니, 꼭 오세요. 할머니 안 계시면 재미없어요. 그 말에 저는 회식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고깃집에서 회식이 열렸어요. 젊은 직원들이 술을 마시며 떠들썩하게 놀았죠.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고기만 구워 먹고 있었어요. 그때 에렌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에렌 씨는 젊은 친구들이랑 놀지 그래요? 아니요. 저는 할머니랑 있는 게 더 좋아요. 그의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행히 어두운 조명 때문에 티가 안 났을 거예요. 우리는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에렌 씨의 고향 이야기, 한국에 온 이유, 꿈과 희망에 대해서요. 저는 언젠가 제 식당을 차리고 싶어요. 터키 음식이랑 한국 음식을 섞은 특별한 식당이요. 멋지네요. 에렌 씨라면 꼭 성공할 거예요. 할머니가 응원해 주시니까 힘이 나요.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 에렌 씨가 택시를 잡아줬어요. 할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에렌 씨도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 이러다 큰일 나겠네. 하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멈춰?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산부 주변의 시선 다음, 날 출근하니 마트가 술렁거렸어요. 뭔가 소문이 도는 것 같더라고요. 희숙 할머니, 어제 회식 때 에렌이랑 많이 친해 보이던데요. 같은 코너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아이고, 그냥 이야기 좀 나눴을 뿐이에요. 할머니도 참 젊으시네요. 28 청년이랑 친하시고. 그 말에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냥 직장 동료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찔리는 게 있었어요.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요. 시식 코너에서 일하는 내내 신경이 쓰였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됐거든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점심시간에 휴게실에 갔더니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희숙 할머니랑 에렌, 좀 이상하지 않아?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거의 50 가까이 나지 않아. 에렌이 할머니한테 잘해주는 건 그냥 예의인 거 아니야? 그 말들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도 알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요. 저는 조용히 휴게실을 나왔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혼자 있었어요. 그래, 사람들 말이 맞아. 나이 차이도 많고 나는 늙은 할망구고 에렌 씨에게는 그냥 친절한 할머니일 뿐이야.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에렌 씨를 보는 순간 또다시 가슴이 뛰었어요.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는 일부러 에렌 씨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휴게실에도 그가 없을 때만 가고 퇴근 시간도 일부러 다르게 맞췄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에렌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요즘 왜 저를 피하세요? 아니에요. 피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에렌 씨의 슬픈 눈빛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에렌 씨 잘못 아니에요. 제가 좀 정리할 게 있어서 그래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친구로서요. 할머니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요. 친구라는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요, 친구. 그것뿐이죠. 저도 에렌 씨 좋아요. 고마워요.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 감정을 묻어두기로요. 에렌 씨와는 그저 좋은 동료로 지내기로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에렌 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의 미소를 보면 행복했거든요. 어느 날 퇴근길,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저는 우산을 안 가져왔고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때 에렌 씨가 우산을 들고 나타났어요. 할머니, 같이 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제 우산 같이 써요. 에렌 씨는 저를 설득했고, 결국 우리는 한 우산을 쓰고 걸었어요. 비를 피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에렌 씨의 어깨가 제 어깨에 닿았고, 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할머니, 집이 어디예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여기서 괜찮아요. 안 돼요. 끝까지 모셔다 드릴 거예요. 그렇게 에렌 씨는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할머니, 감기 조심하세요. 내일 봐요. 고마워요, 에렌 씨. 그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에렌 씨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자부 감정의 소용돌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죠. 75 먹은 할망구가 28 청년을 좋아한다고. 이게 말이 돼. 하지만 감정이란 게 나이를 따지나요? 제 가슴은 정직했어요. 다음 날 출근길, 거울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축 처진 피부. 젊은 시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에렌 씨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냥 늙은 할머니겠지. 마트에 도착하니 에렌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의 밝은 인사에 제 마음도 밝아졌어요. 에렌 씨, 어제 고마웠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혼자 휴게실에 있는데 마트 매니저가 들어왔어요. 희숙 씨, 요즘 에렌이랑 많이 친하시던데요. 네, 그냥 동료로. 좋은 일이죠. 에렌이가 한국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희숙 씨가 챙겨주시니 고맙습니다. 아, 네. 매니저의 말에는 아무 의도가 없었지만 제게는 따끔하게 들렸어요. 그래, 나는 그냥 챙겨주는 할머니일 뿐이야. 오후에 일을 하는데 젊은 여자 손님이 정육점 코너로 갔어요. 그리고 에렌 씨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요, 이 고기 어떻게 조리하면 좋아요? 아, 이건 구워 드시면 맛있어요. 혹시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요리 질문 있으면 물어보고 싶어서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젊고 예쁜 여자가 에렌 씨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요. 에렌 씨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죄송하지만 개인 연락처는 드릴 수 없어요. 마트로 전화 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절망감이 밀려왔거든요. 저 여자처럼 젊고 예쁜 사람도 거절하는 에렌 씨가 나 같은 늙은이를 좋아할 리가 없지. 퇴근 후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녁을 먹을 기분도 아니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엄마, 일하시는 거 힘드시면 그만두셔도 돼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아니야, 일하는 게 좋아.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아들과 통화를 마치고 나니 더 외로워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이 나이에 누구를 좋아한다는 게 우스운 일이야. 다음 날, 저는 마음을 다잡고 출근했어요. 더 이상 에렌 씨에게 마음을 주지 않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에렌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오늘 점심에 제가 만든 터키 음식 가져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그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고마워. 점심시간, 에렌 씨가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었어요. 향신료 향이 독특한 음식이었지만 맛있었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응, 맛있어. 에렌 씨가 직접 만들었어. 네, 엄마한테 배운 요리예요. 에렌 씨는 효자네. 할머니도 자식분들한테 효도 많이 받으시죠? 그 질문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글쎄,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못 봐. 그럼 외로우시겠어요? 뭐, 익숙해졌어. 에렌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제가 할머니 옆에 있을게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에렌 씨 잘못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그래. 에렌 씨는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는 에렌 씨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오브 고백 며칠 후 마트에서 직원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모처럼 다들 모여서 운동도 하고 친목을 다지는 자리였죠. 저는 나이가 많아서 경기에는 참여하지 않고 응원만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에렌 씨가 축구 경기에 나간다고 해서 열심히 응원했어요. 에렌, 화이팅! 제가 소리치자 에렌 씨가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줬어요. 그 모습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죠.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에렌 씨는 정말 운동을 잘했어요. 공을 다루는 솜씨가 능숙했고 달리는 모습도 멋있었어요. 저렇게 젊고 건강한 청년이 내가 감히 좋아해도 되는 걸까? 경기 중에 에렌 씨가 넘어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갔어요. 에렌 씨, 괜찮아요? 할머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다쳤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저는 에렌 씨의 무릎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피가 조금 났어요. 제가 약 발라드릴게요. 구급 상자에서 소독약과 밴드를 꺼내 상처를 치료했어요. 에렌 씨는 조용히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응, 왜 이렇게 저를 잘 챙겨주세요? 그 질문에 제 손이 떨렸어요. 그냥 에렌 씨가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누군가는 챙겨줘야죠. 정말 그것뿐이에요. 에렌 씨의 눈빛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럼 뭐가 더 있겠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체육대회가 끝나고 저녁이 되었어요.
다들 회식 장소로 이동했지만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먼저 가려고 했어요. 할머니, 저랑 잠깐만 이야기해요. 에렌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무슨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마트 뒤편 벤치에 앉았어요. 초여름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할머니,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동료로 생각하죠. 좋은 친구고. 정말 그것뿐이에요. 에렌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에렌 씨, 그건 친구로서가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서 좋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에렌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나이가 중요해요? 저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좋아요.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하지만 할머니도 저를 좋아하시죠? 그 질문에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응.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에렌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에렌 씨, 이건 안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사람들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에렌 씨, 저는 75이에요. 늙었어요. 에렌 씨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따뜻함, 위로, 행복. 그게 전부예요. 에렌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할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죠. 집에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행복하면서도 불안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에렌 씨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도 저를 사랑한다는 것이요. 육부 비밀스러운 만남 그날 이후로 저와 에렌 씨의 관계는 달라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요. 마트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퇴근 후에는 조용히 만났죠. 처음 만난 곳은 작은 공원이었어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조용한 곳이었죠. 할머니, 오늘 힘드셨죠? 아니야, 괜찮아.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에렌 씨는 터키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희 할머니가 정원을 가꾸셨는데 꽃이 정말 예뻤어요. 장미, 튤립, 히아신스. 좋았겠네요. 할머니도 꽃 좋아하세요? 응, 젊었을 때 화단을 가꿨었어. 에렌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언젠가 저희 둘이 함께 정원을 가꿔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에렌 씨, 그런 꿈 꾸지 마세요. 현실은. 할머니, 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에렌 씨의 긍정적인 태도에 저도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에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외곽 지역의 카페였죠. 할머니, 뭐 드실래요? 나는 따뜻한 차면 돼. 에렌 씨가 주문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선물이에요.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스카프가 들어있었어요. 부드러운 실크 소재에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죠. 에렌 씨, 이건
할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받아주세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마음이에요. 저는 스카프를 목에 둘러봤어요. 에렌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예뻐요, 할머니. 그 말에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어요. 가끔은 영화도 보고 산책도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저 할머니와 손자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저희는 달랐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에렌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내년에 식당을 차릴 계획이에요. 정말 축하해요. 할머니도 저를 도와주실 거죠?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데 할머니의 한국 요리 솜씨를 가르쳐 주세요. 터키 음식과 한국 음식을 섞은 특별한 메뉴를 만들고 싶어요. 내 요리 실력은 별로인데. 아니에요.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에렌 씨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의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죠. 그래, 도와줄게. 고마워요, 할머니. 우리 함께 멋진 식당을 만들어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메뉴, 인테리어, 이름까지요. 식당 이름은 뭐가 좋을까요? 글쎄, 터키와 한국을 합친 이름이 좋겠네. 할머니와 제가 만난 게 운명이니까. 운명의 맛 어때요? 좋네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웃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나이도 주변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어요. 칠부 실현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던 중 동료, 직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희숙 씨, 요즘 에렌이랑 자주 만나신대요. 네, 누가 그런 소리를. 다들 알고 있어요. 가끔 공원에서 같이 있는 거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순간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희숙 씨, 오해 마세요. 제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이 차이도 많고. 저도 알아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어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마트에서 젊은 남자랑 만난다는 소리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뭐, 누가 그런 소리를. 엄마 친구 아들이 그 마트에서 일한대요. 엄마가 외국인 청년이랑 자주 붙어 다닌다고. 아들아, 그냥 직장 동료야. 엄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아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가 그 나이에 무슨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창피하게. 아들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 안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마트에 나갔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나이 들어서 철없이. 젊은 남자 꼬시는 거 아니에요? 보기 안 좋아요, 정말. 그 말들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점심시간에 에렌 씨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에렌 씨. 저는 에렌 씨를 휴게실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우리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왜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거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에렌 씨, 당신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보는지. 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 있어요. 제 아들까지 알게 됐어요. 에렌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할머니가 저를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사람들 말이 두렵다는 거예요. 에렌 씨, 당신은 젊어요.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저 같은 늙은이랑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할머니, 에렌 씨가 큰 소리를 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저는 할머니를 사랑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에렌 씨, 제발. 싫어요. 저는 포기 못해요. 에렌 씨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에렌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휴게실을 뛰쳐나갔어요. 뒤에서 에렌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한없이 울었어요. 이게 맞는 거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팔부 후회와 깨달음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저는 에렌 씨를 피했어요. 마트에서도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죠. 에렌 씨는 계속 저를 찾으려 했어요. 휴게실에서, 퇴근길에서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어느 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할머니, 저예요. 에렌이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어요. 에렌 씨, 여긴 어떻게? 매니저한테 주소 물어봤어요. 할머니, 제발 이야기 좀 해요. 에렌 씨, 우리 이미 끝났어요. 아니에요. 할머니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에렌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에렌 씨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 제 가족의 반대, 모든 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에렌 씨가 제 두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없이는 못 살아요.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하지만 할머니도 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시잖아요. 왜 그 행복을 포기하려고 하세요?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에렌 씨, 저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에렌 씨는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할머니, 제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게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에렌 씨는 자신의 진심을 보여줬고, 저도 제 두려움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에렌 씨, 저는 늙어요. 몇 년 후면 더 늙을 거고, 병들지도 몰라요. 그때 제가 옆에서 돌봐드릴게요. 당신 인생을 저 때문에 낭비하면 안 돼요.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에렌 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는 정말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에렌 씨. 네, 할머니.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에렌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제 마음도 따뜻해졌죠. 할머니,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지켜드릴게요. 고마워요, 에렌 씨.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숨지 않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당당하게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로 했죠. 다음 날 마트에 출근했을 때 저는 에렌 씨와 함께 휴게실에 앉아 점심을 먹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에렌 씨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구부 용기 며칠 후 마트 매니저가 저를 불렀어요. 희숙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매니저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희숙 씨, 요즘 에렌이랑 관계에 대해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많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죄송할 일은 아니지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 사람이랑 아직도 만나요? 응. 엄마, 제정신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알아. 하지만 아들아, 엄마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 사랑, 엄마 나이가 몇인데 사랑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사랑하면 안 되는 거니? 아들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아들아, 엄마는 내 아버지 보내고 10년 동안 혼자 살았어.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그래도 에렌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행복해. 하지만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다가 내 인생 다 가버릴 거야. 엄마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죠. 며칠 후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래. 엄마,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응, 행복해. 그럼 됐어요. 엄마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딸아. 다만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고마워, 딸. 딸의 지지에 힘을 얻었어요. 다음 날, 에렌 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에렌 씨, 제 아들은 반대하지만 딸은 지지해줘요. 할머니, 시간이 지나면 아들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네, 할머니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결국은 인정하실 거예요. 에렌 씨의 낙관적인 태도가 저에게도 전염되었어요. 그날 오후, 에렌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저녁에 특별한 곳에 가요. 어디? 비밀이에요. 퇴근하고 만나요. 퇴근 후 에렌 씨를 만났어요. 그는 저를 데리고 한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에렌 씨, 여기는 제가 일하게 될 식당 자리예요. 아직 공사 중이지만 특별히 들어올 수 있게 해줬어요. 식당 안은 아직 공사 중이었지만 한쪽 구석에 촛불과 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에렌 씨, 이게 뭐예요?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저녁이에요. 에렌 씨가 준비한 음식을 꺼냈어요. 터키 음식과 한국 음식이 섞인 특별한 메뉴였어요. 이거 우리가 함께 개발한 메뉴예요. 할머니 레시피랑 제 레시피를 합쳤어요.
와. 음식을 먹으며 에렌 씨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 식당이 오픈하면 할머니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정말. 네, 할머니는 제 파트너예요. 인생의 파트너이자 사업의 파트너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에렌 씨, 고마워요. 할머니, 저도 감사해요. 할머니를 만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촛불 아래에서 손을 잡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에렌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요. 칩부 별빛 아래 한 달이 지났어요. 에렌 씨의 식당 오픈일이 다가왔죠. 우리는 함께 준비했어요. 메뉴 개발, 인테리어, 홍보까지요. 오픈 전날 밤이었어요. 에렌 씨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특별한 곳에 가요. 어디? 할머니가 좋아하실 곳이에요. 에렌 씨는 저를 데리고 작은 공원으로 갔어요. 밤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죠. 공원 벤치에 앉으니 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와, 별이 정말 많네요. 할머니 터키에서는 별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한대요. 그래요? 에렌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요. 에렌 씨,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이가 얼마나 차이 나든, 저는 할머니와 함께하고 싶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에렌 씨를 사랑해요. 에렌 씨가 천천히 제 얼굴에 손을 갖다 댔어요. 할머니, 키스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렌 씨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느끼는 감촉인지 몰라요. 가슴이 뛰고 온몸이 떨렸어요. 키스가 끝나고 에렌 씨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별빛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응.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야. 저도요. 할머니와 함께해서 매일이 행복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에렌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겠죠. 네, 할머니. 제가 약속할게요. 평생 할머니 옆에 있을게요. 그 약속이 정말 지켜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믿었어요.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요. 벤치에 앉아 별을 보며 에렌 씨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고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저기 별똥별이요. 어디? 저기 소원 빌어요. 우리는 함께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저는 이렇게 빌었어요. 에렌 씨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소원을 빌고 눈을 뜨니 에렌 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야. 에렌 씨는? 저도 비밀이에요. 우리는 웃으며 다시 포옹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에렌. 별빛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행복에 젖어 있었어요. 나이가 문제가 될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할까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니까요. 75의 저와 28의 에렌. 우리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요. 그날 밤 공원을 나서며 에렌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의 식당, 우리의 인생요.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별빛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에렌 씨를 사랑하고 그도 저를 사랑한다는 거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별빛 아래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 이제 그 사랑은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 나갈 거예요. 나이도 국적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든 상황이 어려우든 사랑한다면 용기를 내세요. 인생은 짧고 사랑은 소중하니까요. 저는 오늘도 에렌 씨와 함께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우리를 보며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요.